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달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달밤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지금 문학단원에 들어와서 배우는 소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품의 줄거리나 내용 파악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더더욱 또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물어볼 수 있는 소설 개념어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냥 모든 소설 작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어들을 체크를 잘 해서 어떤 걸 물어봐도 우리가 이제 좀 답을 잘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문학 개념어도 계속 내가 잘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학 개념어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웬만하면 친구들이 거의 모든 학기에서 문학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이런 문학에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작품의 내용 파악 너무 당연하고 두 번째 그 문학에서 물어볼 수 있는 온갖 개념들까지 내가 꼭 잘 정리하고 간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내용 파악을 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작품은 여러분 현대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소설이라는 거의 반대말은 보통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은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갑오개혁 이전의 소설들을 말해요. 이 작품은 또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이라는 거는 그냥 한 편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소설이다라는 거죠. 반대말은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은 뭐 1권부터 20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5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글을 들어가 볼 건데요. 언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제목부터 읽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 달밤이야. 아,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요? 시간적 배경을 지금 제목으로 드러냈구나라는 거야. 그럼 과연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이 작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 고민을 해봐야겠죠. 밤은 밤인데 심지어 달이 뜬 밤이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읽으러 가봅시다. 자, 오른쪽 보면 날개 있죠? 이 날개도 참고하면 당연히 좋을 거예요. 자,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소설의 시작 부분을 발단이라고 하죠. 발단의 기능은 뭐야? 이런 것도 알아내야 돼요. 발단은 주로 어떤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사건에 등장할 인물들을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아주 시작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성북동이라는 지금 지역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성북동은 서울의 실제 지명이에요. 서울의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고요. 이런 실제 지명을 쓰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뭔가 이 소설이 실제 존재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 작품은 성북동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 나왔죠. 자, 나가 왜 중요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소설의 서술자인 거죠. 자, 여러분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해요. 근데 이 나라는 인물은 1인칭이잖아요. 그쵸? 1인칭 대명사니까. 그니까 달리 말하면 1인칭 서술자예요. 그리고 나라는 인물은 작품 속에 존재하는 작중 인물인 거죠. 작품 중의 인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좀 더 풀었으면 작품의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러한 서술자는 작중인물이 서술자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아, 이 서술자는 작품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보를 이제 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야, 소설에서. 자,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이라고 하였다. 아, 성북동이 그 당시 되게 시골스러웠나 봐요. 그쵸? 뭐 밥같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정보를 잘 처리하세요. 이래서 내가 시골이라고 느낀 게 아니래요. 그쵸?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새로운 인물 나왔죠. 우리 소설은 인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두 번째 인물이 나왔어요. 나 말고. 자, 그는 누구겠어? 그렇지, 황수건이겠죠?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람 보고. 자, 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쌤이 한번 이 형광펜으로 계속 표시해 볼게요.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라는 거야. 아, 그럼 이 사람이 시골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황수건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천은 이제 도시예요. 도시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었다. 라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자, 황수건에 대한 나, 즉 서술자죠. 나의 어떤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황수건을 그냥 바보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모자라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은 긍정적인 게 지금 느껴지고 있죠. 긍정적 시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성북동을 시골이라고 느낀 이유는 황수건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보통은 도시에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시골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침 여기에 황수건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참 시골 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전개로 들어갈 거예요. 전개에서는 본격적인 사건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날 밤이 언제야? 황수건을 처음 본 날 그날 밤이라는 거야. 그쵸? 여기 보면은 자,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날 저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부분은 황수건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황수건은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 댁이 문 안 싸움에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갑자기 10시에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라고 나보고 어디서 이사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을 때 이 합비라는 건 뭐냐면 약간 그 당시에 우체부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 합비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체부 유니폼 같은 거야. 유니폼. 근데 그건 안 입었어.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아, 여러분, 황수건에 대한 정보 하나 더 나왔어. 그 사람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서 찾았죠. 제 길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흘은요, 3일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런 조그만 집에 살고 와, 갭쇼? 아,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데 라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사실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되게 실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보통은 집의 크기가 약간 이제 좀 경제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미덕인데 지금 황수건은 필터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황수건은 굉장히 약간 좀 필터링을 하지 않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즉 굉장히 순진하고 순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잘 없는 거야, 황수건은. 한다.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이 사람도 너무하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황수건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머리통이 졸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황수건에 대한 정보, 그중에서도 황수건의
외양묘사가 이어졌죠. 대갈장군이야. 머리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얘는 좀 머리가 크네라고 생각했대. 그런데다가 옆으로 보니 짱구대가리야. 얘는 심지어 또 짱구대가리래요. 자, 이건 묘사죠. 외양묘사. 그럴수록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어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립쇼 이게 제 업인데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알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갑자기 해요.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만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에는 개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대요.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술자는 황수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갑자기 밤 10시에 신문 배달 와가지고 심지어 3일 동안 신문 배달을 안 온 거야. 그렇게 와가지고는 나한테 막 자기소개를 하다가 막 나 뭐 개를 키우지 말래. 왜? 신문 배달하는 곳은 개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치?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 서술자는 그걸 보고도 약간 좀 기분 좋게 재밌게 받아주는 거. 이 사람 되게 엉뚱하네? 뭐 이런 느낌이야.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요. 망아지만한 개가 있는데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 건데요.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음낸다. 그놈의 걔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해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라고 해서 황수건의 외양 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좀 황수건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황수건 외양 묘사. 아까는 머리통이 크다, 짱구 대가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어서 고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하게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건데요. 한더니 돌아갔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 황수건과의 첫 만남인 거죠. 자, 황수건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내가 해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남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죠? 그는 이튿날 저녁, 벌써 나왔어.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났대요. 뭐야? 그치? 자, 이건요, 이제 황수건과의 두 번째 만남인 거죠. 황수건과 두 번째 만남. 이어질 거예요. 보니까 첫째 밤엔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밤은 이런 일이 있었고라고 약간 좀 일화가 계속 제시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었다. 오늘은 왜 늦었어? 물으니 자연 그럭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왜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니까 제가요 하면서 저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다. 한마디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거죠.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 잘 봐. 양친은 이제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의 부모님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 형님 내외라는 건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조카. 그러니까 형님 부부는 조카가 있고요. 이제 황수건도 여러분 결혼을 한 거죠. 저희 내외라는 거 황수건 부부인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황수건네 집에는 황수건네 엄마, 아빠, 그리고 형님네 부부, 그리고 자기네 부부, 형님네 자식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 놀려서 성북동에선 가가호라는 거는 집집마다라는 뜻이에요. 집집마다에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라고 여러분 여기는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중요한지 우리 형광펜으로 박스 쳐놓고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통째로 박스에서 별표 찍어 놓으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황수건이 나한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황수건의 이야기를 이걸 다 따옴표로 대화로 처리하면 너무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 서술자의 입장에서 얘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요약적 제시예요. 그래서 황수건의 이야기, 즉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점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이라는 건 여러분 반편은 반쪽짜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1인분의 몫을 못하고 반쪽밖에 못한다. 즉 이거는 바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바보랑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는 게 좋았대요, 여러분. 자, 지금 서술자의 입장 계속 드러나고 있죠. 서술자는 황수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한번 이것도 형광펜 정해서 한번 칠해볼까요? 우리 약간 좀뭐 분홍색이나 빨간색 같은 걸 좀 정해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서술자의 황수건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한번 표시를 해보고 봅시다. 자, 일단은요, 금방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쵸? 자, 여기도 있고요. 재밌는 말이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분도 그랬죠? 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 사람 재밌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저 가볼게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대화를 다 끝내고 나서 약간 찜찜할 때 있잖아요. 약간 저거 나 먹이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뭐야 좀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남욕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걸 거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황수건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웃었다, 웃겼다 이게 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대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5, 6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냐 바지를 먼저 입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냐는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 지금 황수건의 소원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소원이 로또 1등,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우체부가 되고 싶다는 거야. 굉장히 소박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순진하고 소박한 사람 같아.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라 월급을 20여 원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또 많이 드러나고 있죠. 황수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기를 쓰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황수건이 소박하고 순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박한 성격,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며 원배달도 바랄 거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냐 하니까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서 거기까진 바랄 생각도 못했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뭐 이런 거죠. 그거 좀 바보 같긴 하죠.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 또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캡쇼?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입니다. 어머, 소원을 이뤘네요. 오늘 밤만 자면요.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황수건 굉장히 들떠 있는 거 지금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일은 이렇게 올 거니까 나 꼭 구경해라 라고 해서 지금 황수건은 기대에 들떠 있는 걸 알 수 있죠. 황수건의 들뜬 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충고까지 해. 신이 나서 돌아간다. 우리도 그가 원메달이 된 것을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이 되어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황수건 긍정적으로 보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술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그의 가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와이프도 처음에는 아니 그럼 바보랑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황수건에게 어느 정도 정이 갔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황수건이 원배달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전개가 끝났고요. 세 번째 위기, 이제 갈등이 점차 고조될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야 반전이 생겼죠.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즉 3일이에요. 3일만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라고 해서 이 나의 반가움이 등장했죠, 지금.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선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라고 물어보니 전에 사람은 황수건 말하는 거겠죠?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황수건이겠죠? 어디를 맡았어?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라고 사람들은 황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황수건 같은 바보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왜 맡기겠냐? 라고 일반적인 어떤 인식이 드러나죠. 동네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는 황수건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닌 거죠. 배달부를 쓰려다가 똑똑하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라고 한마디로 잘렸죠.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됐는데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못 만나는 거야. 그쵸? 자,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라고 서술자는 진짜 황수건을 좋아하죠.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며 온 동네에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며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즉 이제 황수건을 못 만나는 기간 동안 그쵸? 황수건과 못 만나는 기간에 내가 동네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동안 동네에서 파악한 정보인 거야. 사람들이 황수건 얘기만 나오면 푹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거 좀 웃긴가 봐. 그쵸?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게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자 이제는 우스운 일화 즉 에피소드가 이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한번 따로 쌤이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화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일화가 바로 삼산학교 급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삼산학교부터 다음 장까지 이어져요. 음, 여기까지?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일화가 뭔지 봤더니 일화 1번이에요.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급사는 여러분 약간 좀 그 학교에서 뭔가 조금씩 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생님은 아니고요. 약간 좀 학교 내에서 좀 잔일을 하는 그런 알바 같은 느낌인 거죠.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가며 손님이 오면 을에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놓고 앉아서는 만져서 곧 자기료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항목에서 시약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답했다라는 거야. 시약관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약간 뭐 가끔 학교에 막 미화 점검하고 이럴 때 있잖아. 막 그 교육청에서 누구 나온다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더 윗급에서 나와서 학교를 점검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높은 사람이잖아.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을 했대요. 아 진짜 머리가 아프죠. 지금 약간 교육청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황수건이 그 사람 앉혀놓고 제 일본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연습을 하는 거야. 뭐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시약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어줬대요.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질이 나고 말았대요.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일본어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만근이 급사니까 이제 그 수업 종을 쳐줘야 되는데 예전엔 자동이 아니잖아요. 50분마다 댕댕 해야지 수업이 끝나는데 얘가 그 사람 앉혀놓고 지 시시닥거리면서 얘기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하고 이제 두 번째 일화가 이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일화 2번 봅시다.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님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아, 왜? 눈이 휘둥그레진 이유 뭐야? 속은 거지. 이 말을 진짜 진심으로 믿은 거야. 즉, 잘 속는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단 얘기였다. 이게 말이 돼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수업이 50분짜리인데 20분밖에 안 됐는데 댕 쳐버리고 30분밖에 안 됐는데 댕 쳐버린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쵸? 어이없는 일화예요.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또 지금 황수건이 나타나나 봐. 그쵸? 한참 지나서 이제 좀 잊을만 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대요. 반가웠다. 자, 지금 이 서술자의 황수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보이죠? 자, 황수건에 대한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선생님 요즘 신문 거르지 않고 잘 없쇼? 라고 물어봐요, 와서.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이제 뭐 일도 잘렸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감독하는 것처럼 뭔가 약간 좀 엉뚱하죠? 엉뚱한 모습이 느껴지네요. 잘 오, 왜 그러우? 한즉 또 늙지도 않고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을 일찍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옵니다.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자, 황수건은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 자리를 뺏어간 사람이니까 걔가 일을 못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멋쩍은 거죠. 약간 좀 쪽팔리고 멋쩍은 거야. 그거를 행동 묘사로 보여주고 있죠. 황수건의 심리를 행동 묘사로 보여준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문학 기법으로 쇼잉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보여주기 기법인 거예요. 황수건의 심리를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 쟤 좀 약간 멋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죠.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쳐야지. 라고 얘는 지금 그 원배달을 질투하고 있죠. 그래서 황수건의 어떤 질투와 억울함도 있겠죠. 자기가 보조 배달하고 있었는데 약간 자기는 하루아침에 잘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 보통 우리 남을 시기 질투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좀 숨기는 편이잖아요. 근데 황수건은 너무 순박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희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쇼 운동을 하고 있죠 라는 거야. 봐봐. 우리 지금 황수건이 급사 잘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급사가 왔어? 그럼 황수건을 다시 뽑을 이유는 솔직히 없죠. 근데 지금 황수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인다는 거야. 그 내가 걔를 이기면 걔 대신 다시 급사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어이가 없죠. 황수건의 약간 좀 엉뚱함? 좋게 말하면 엉뚱함이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좀 살짝 모자란 거죠. 그쵸?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갔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요. 이 녀석이 막 붉은답니다. 그려? 한번 쌈을 해야 될 텐데 그 녀석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거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엉뚱하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죠. 황수건이 잘린 이유는 일을 못해서잖아요. 근데 얘는 일을 잘해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걔를 이기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야.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 라고 지금
서술자의 긍정적 태도가 느껴지죠. 어떤 태도? 황수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황수건의 이런 모자란 말에도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맞지, 맞지. 준비를 많이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면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서요, 어쩌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에다 놔뒀어요. 라는 거야. 왜? 그 급사의 힘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그쵸?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려고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니까 없어졌대. 아, 힘세나 봐.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걸 못 봤어요. 하고 아쉬워하네요. 하고 머리를 굽는다. 그러다 갑자기 무얼 생각하는데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 제가 온 건요, 댁에서 우두를 넣지 말라고 왔어요. 라고 지금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있죠. 자, 황수건이 오늘 헛소리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름 자기의 목적이 있대요. 자, 우두는 뭐냐면 그 약간 우리 그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주사예요. 그래서 얘는 천연두라고 들어봤죠? 옛날 질병이야. 천연두 예방주사라고 보면 돼요. 예방접종. 갑자기 나보고 예방주사를 맞지 말래. 그랬더니 왜요? 라고 물어보겠죠. 우드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하니 요즘 마마 이게 천연두예요. 옛날 말로. 그러니까 그 병이 유행을 하나 봐. 모두 우드를 넣는데요. 우드를 넣으면 사람 근력이 없어져요. 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 팔을 걷어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보세요. 저도 우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어요. 라고 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우드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내가 생각해냈죠. 라고 진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즉, 우드를 넣으면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황수건의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불과한 거야. 근데 얘는 그걸 막 믿고 나한테 말을 해주러 왔다는 거야.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군보라고 있는데요. 기운이 장산데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드만 넣었다면 그까짓 거 무서울 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라고 아니,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즉, 황수건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횡설수설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나였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용한 생활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보죠. 즉, 서술자가 황수건에게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 얘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걔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 우두를 맞으면 힘이 약해진다. 근데 여기 사는 이 선생님이 우두를 맞으면 힘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알려줘야지 라고 달려온 그 황수건의 마음에 고마운 거죠. 진짜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고맙냐면 어쨌든 그걸 알고 나한테 알려주려고 달려온 게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이제 황수건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물으니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요. 라고 아, 황수건 장사하고 싶은가 봐.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는 참외 장사도 하고요.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도 하고 외떡 장사도 하고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하죠. 삼전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쳐요. 라고 지금 황수건은 굉장히 허풍스럽죠. 그쵸? 얘는 되게 허세예요. 허장성세를 부리고 허풍스러운 면모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음,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돈을 줬어. 3원이면 그 당시 꽤 큰 돈이었겠죠. 장사 미천이야. 즉, 이 돈은 나의 황수건에 대한 어떤 애정은 당연히 드러나죠. 그리고 약간 딱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삼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황수건도 그래도 착한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거 들고 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요 라고 참외를 갖다 준 거야. 감사함의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절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갈등이 최고조되고 이야기가 이제 정점에 오르는 게 절정이에요.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 여름 내내 안 보였나 봐.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와이프가 달아났어. 이거 황수건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였잖아. 저희끼리의 금슬은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란다. 한마디로 형의 와이프가 좀 괴롭혔나 봐.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라고 지금 황수건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요약적으로 들은 것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황수건의 소식을 또 아까처럼 되게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쵸?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어머, 또 찾아왔나 봐.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대요. 여러분 달포는요. 한 달하고도 좀 더 플러스 알파예요. 약간 한 40일, 뭐 35일 뭐 이쯤 되는 거야. 웬 포도를 가져왔네. 여러분 이 포도 뭐겠어? 니까 황수건이 고마워서 갖고 온 거죠.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황수건의 어떤 고마움의 표현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름 은혜를 좀 있는 성격은 아닌 거야.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대요. 헉, 뭐야 지금 일이 갑자기 안 좋게 돌아가죠.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즉 이 사람 하나는 누구겠어? 포도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황수건이 나한테 보답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남의 포도를 훔쳐온 거야.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은 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즉, 이 은근한 순정의 열매는 포도를 말하는 거죠.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이제 어제야. 비교적 최근이죠.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기블, 비단이에요. 비단을 깐 듯 하였다라고 지금 직유법, 비유적 표현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의 제목 뭐야? 달밤이죠. 바로 그 밝은 달빛이 드디어 나왔어. 지금 제목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결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정에서 이제 포도 훔쳐가지고 포도 주인한테 끌려갔잖아. 그쵸? 그런데 포도 한 개를 올라오려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어죠.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니까 이제 일본 노래도 있었겠지? 얘는 무슨 뜻이냐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뭐 이런 가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술은 내 눈물일까 한숨일까? 여러분 자 눈물과 한숨은 다 어떨 때셔요? 그쵸? 약간 부정적인 심리일 때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잖아요. 즉 황수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황수건이 부르는 노래가 되게 쓸쓸하고 슬픈 거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채를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 무안해할 일이 뭐야? 뭐야 대답해보세요. 뭔지 알죠? 포도를 훔친 것을 걸렸잖아. 그치? 포도를 훔친 것을 걸린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쪽팔릴 거 아니야. 그쵸?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왜요? 황수건을 배려해 주는 거죠. 나를 마주치면 민망할까 봐 내가 배려해 주는 거죠. 황수건을.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여러분 담배 어떨 때 펴요? 어떨 때 펴? 힘들 때? 그쵸? 친구들 힘들 때 피나 봐. 즉, 황수건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아, 황수건 지금 되게 힘든가 보다. 예전에는 피는 걸 못 봤는데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쵸?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라고 여러분 달밤은 이 작품의 제목이자
시간적인 배경이잖아요. 그쵸? 자, 과연 이 달밤이라는 제목이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여러분, 지금 황수건은 되게 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와이프 도망갔고, 돈 다 까먹었고, 포도 훔쳤다가 걸렸고, 마을에서 얼마나 지금 얘가 망신을 많이 당했겠어. 근데 이러한 달밤이 이렇게 달빛이 착 내려오면서 황수건을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황수건의 삶을 위로해주는, 뭔가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너무 비극적인 황수건의 삶을 좀 정화시켜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좀 덜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금은 위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 앞길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달빛,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다 읽었네요. 길죠? 목이 아파 죽겠어요. 그쵸? 자, 우리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서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해놓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는 갈래가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다까지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자, 좀 더 정리해보니까 1인칭 서술자가 주구장창 내 얘기가 아니라 황수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인 황수건을 설명하는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배경은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노래가 나왔었죠. 그리고 공간은 서울의 성북동이다라고 나왔었죠. 주인공은 명백히 황수건이죠. 그래서 황수건의 삶에 대한 서술자의 어떤 연민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힘든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같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쌤하고 한번 정리를 쭉 했으니까 필기하느라 또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보면서 따라가면서 약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